항상 그 유쾌했던 방송인으로 기억하고요. 구수한 부산 사투리도 잘 썼고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으로 샀다는데 그럼 마약이 정말 우리 일상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체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들어와서 바로 긴급 체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오후 4시 10분경에 긴급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서 조사를 받았고 새벽에 이제 수원 남부경찰서로 압송돼서 유시장에 입감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진 출석한 형식으로 해서 체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 로버트 할리 씨하고 여기 KBS 아침마당 프로에서 같이 출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참 인상이 깊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좀 난감했었는데요. 어쨌든 인터넷으로 이 약을 구매하고 집에서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것인데요. 네. 이게 지금 그 경찰에서 마약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팔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질문하다가 이 로버트 할리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돈을 입금했다라는 것까지 알게 돼서 지금 이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장을 또 청구할지 말지 이 여부가 또 지금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수원 남부서로 압송되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말 하나요?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투약을 혼자 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신 적 있습니까? 자, 오전에만 해도 뭐 아들 대신 그래서 내가 대신 구입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간이 검사했는데 양성으로 나와버렸더군요. 그러니까 간이 검사를 하게 되면 네. 한 열흘 정도까지 마약 투약한 게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본인이 투약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할리 씨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그 와이프하고 떨어져 살고 있고 서울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들 핑계를 조금 댄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 할리 씨의 부인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부인했더군요. 당연히. 네, 아들은 전혀 아들에 대해서까지 잘못된 연결시키면 거고. 옳지 않습니다. 물론 간이 검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정식으로 건 모바일 봐야죠. 검사나 이런 걸 하면 또 달라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국가수에 일단 의뢰는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간이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투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30년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변호사였고 귀화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저도 뭐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TV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보면서 친근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한국에 정착한 지 31년이 됐고 그다음에 네. 그 특이하게 이제 몰몬교 선교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기는 인물이죠. 또 굉장히 또 더 엄격하기로 도덕적인 생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몰몬교도들은 뭐 차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신다고 하니까 뭐 네. 술이나 도박은 당연하고요. 그런 이제 그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건이 휘말려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또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또 좀 외국인으로서도 또 어떤 특이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에게 많은 친근했잖아요. 인상을 또 네. 받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인으로 기화한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 이름 하일이라고 한국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이제 또 영도 하씨의 개조이다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이제 그 우리가 받는 충격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마초도 아니고 필로폰인데 영장 신청하지 않습니까? 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투약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지만 필로폰 같이 강력한 것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이면서 또 본인이 너무 이 영역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유업 그 외손녀라는 황하나 씨, 구속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무혐의로 풀려나서 그때 어떻게 무혐의로 풀려났나 지금 이걸 이제 경찰이 다시 조사하고 있나 본데, 지금 구속돼 있고, 지금 구속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의 그런 그 마약 투약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번은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2번은 인정한다. 2011년도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에 2015년 5월에 한번 투약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2015년 9월에 공급을 했다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도 4월 달에 연예인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한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본인이 2018년에 새로 시작한 것은 연예인의 강요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본인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연예인이
본인에게 주사를 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네. 해당 연예인 누군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2015년에 2번의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인정했고 그렇죠. 네, 또 한 번은 진짜로 안 했다는 것이고 네. 주장을요. 그리고 2018년에 마약한 거는 마약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아니, 인정은 연예인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한 건 했는데 아닌데. 예. 연예인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강제로 마약을 그렇죠. 투약한 거다라고 예, 예, 주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연예인 A 씨가 누구냐 이게 온라인에 이렇게 뜨겁죠. 관심이군요. 네, 그리고 2015년 9월 달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본인이 마약을 투약만 한 게 아니라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같이 있기 때문인데 네. 마약을 공급하게 되면은 대마초 같은 경우보다 훨씬 높은 약인 네.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 혐의를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보고 노 변호사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을까요? 자, 3번 다 우리가 알기로 3번 잡혔는데 3번 다 풀려났는데 그 중에 2번은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네. 설명을 해주시면. 현재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 2009년에 뭐 피워서 입건했다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게 바로 2011년도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네. 2015년도에 필로폰 구입해서 조모 씨에게 투약했다는 저 혐의가 바로 이제 9월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모 씨라고 하는 9월달 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5월달 여기 나오지 않지만 2015년 5월에는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예, 한 번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있고 9월달 거는 조모 씨 투약 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데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그 사건이온 것이고 네. 지금 저 조모 씨라고 한 사람은 초범인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황하나 씨가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이제 입건했다가 사실은 소환 조사를 여러 번 요청받았는데 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인정했다. 그리고 지금 네. 구속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죠. 네, 2015년에 황하나 씨하고 같이 마약을 했고 이제 황하나 씨가 그 마약을 구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급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조모 씨에게 황하나가 또 뭐 돈을 줘서 무마하려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무슨 뭐 어떤 영화 같은 대사가 인용이 돼 있는데 뭐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만 원권으로 뭐 1억 원을 주면서 혼자 이제 투약한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입을 맞췄다라는 보도가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경찰은 당시에 이제 그 발견된 이제 필로폰의 양이나 이런 걸 볼 때 혼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제 혼자 투약했다고 해서 그것이 네.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좀 1억 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술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지금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지금 조모 씨가 지금 5만 원권을 1억 원 남긴 가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이제 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제 보도에서 봤는데 사실 네. 그 부분은 이제 보도를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 조모 씨의 경우에 이렇게 좀 혼자 네가 안고 가라고 하면서 1억 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황하나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배경이라는 것은 네. 아까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1년도에 대마초 혐의가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기소유예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좀 투약 혐의가 이제 걸릴 경우에는 더 많은 이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런 좀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네.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면이 저 남양유업의 황하나 씨. 손녀딸이라는 황하나 씨고요. 지금 구속돼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5년. 2009년에도 대마초로 해서 한번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적발이 되니까 그 조모 씨라는 사람에게 황하나가 판결문 보면 직접 주사도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8번 정도 언급이 그죠? 되고 있죠. 네, 네. 판결문에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제3자가 네, 이건 이제 그때 판결문입니다. 황하나가 이렇게 마약도 샀었고 직접 투약도 했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의 지인이 그때 황하나가 그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대신에 너가 다 뒤집어 써라 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들었다. 제가 지금 네. 맞게 정리한 겁니까? 지금 그 김 씨라고 하는 일반인 여성 2명이 사실은 저기 더 있었었는데 네. 그 여성 중에 한 명이 계속 입을 열고 있는 것이고 네. 조 씨라고 하는 사람도 주변에 나는 황하나로부터 5만 원권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인데요.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공급하고 투약을 같이 한 것까지 전부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그다음에 검찰도 조사를 안 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2015년 11월 달에 7명이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2명만 사실은 조사를 받았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거기 아예 조사에 포함도 안 됐었다는 건데 2017년도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 2년이나 걸려가지고 사실은 수사를 하고 무혐의까지 난다는 거가 사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억 원을 조 씨에게 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경찰과 검찰에게도 뭔가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지금 품게 하는 물론 대목이죠. 1억 원을 줬다는 건 이제 들은 사람의 그렇죠. 이야기니까 네, 네.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은 안 됩니다. 네, 판결문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황하나는 그때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들을 조사했죠. 그래서. 네, 지금 경찰이 또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8일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네. 했고요. 이제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 마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지금 말하는 2015년 9월 9월에 이 사건에 혐의는 대한 것은 지금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 황하나 진행 씨는. 중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로버트 할리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봤어요. 진짜 마약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해봤어요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그랬더니 마약 구입이라고 쳤더니 네. 이게 트위터로 연결돼서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떨, 크리스탈, 아이스 판다고 이런 이저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버젓이 나옵니다. 네 이게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서 스크린이 잘 안 된다는 게 네 텔레그램 아이디로 또는 트위터,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해라 이렇게 네. 저 구매할 때 옛날에는 돈을 줬지만요. 그리고 로버트 할리스 같은 경우도 30만 원 입금한 게 사실 들통이 났지만 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요즘은 결제를 많이 한다 그래요. 추적이 그렇게 되면 어렵죠. 오히려 어렵죠. 예. 네. 정말 그리고 일상화되나 봅니다. 네. 텔레그램 아이디 같은 경우도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망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추적이 가능한데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 거래 네. 내역을 이제 적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 여러모로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주간 집중 단속했는데 1,000명이 검거됐다고 하니까 경찰이 마약 사범이 진짜 일상까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